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YTN 보도 가운데 2018년 10대 과학 뉴스를 잘한 뉴스로 또 병원 흉기난동 사건 관련된 보도를 못한 뉴스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이번 주 잘한 뉴스로는 2018년 10대 과학 뉴스 리포트를 뽑았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별세 소식부터 천리안 이에이호 등 위성 발사가 갖는 의의, 그리고 또 해적학회 논란과 같은 주요 뉴스들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다양한 매체에서 분야를 정리하는 보도들이 있었지만 과학 분야의 기사를 별도로 꼽은 것이 신선하면서도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퇴출 등 정책 변화와 해양동물 생태계 등 환경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과학 뉴스를 통해서 잘 짚어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과학뉴스 1위로 뽑힌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과 관련한 뉴스가 과학계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학 뉴스 참 재밌죠? 네. 예, 누리호 말씀드리면 시험 발사체는 이제 75톤급 액체 엔진을 달고 있는 그런 이제 시험 발사체였는데요. 이번 발사체가 성공으로 이제 성공하면서 우리나라가 75톤급 엔진은 이제 자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이 75톤급 엔진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7개뿐이랍니다. 이를 이제 우리 기술로 개발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이게 진정한 발사체를 쏠 수 있는 길에 이제 성큼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진정한 우주 주권국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주여행 돈만 많이 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리호 개발은 단순히 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이제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우주 개발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조만간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를 기대해 보고요. 강혜원 평가원께서 잘한 뉴스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에 보도된 내용 외에 2019년 새해에 지켜봐야 할 과학계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우주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인류가 이제 미국의 아폴로 11호인가요? 이제 우주선이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킨 지 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올해 지난 3일에는 중국의 무인 우주선이 이번엔 달의 뒷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창어 4호가 이제 착륙을 한 건데요. 이로써 이제 그러면 중국이 우주 개발에서까지 처음으로 미국이나 러시아를 앞서게 되는 이른바 우주 굴기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맞서는 미국 나사의 업적으로는 소행성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호가 인류가 보낸 탐사선 가운데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우주 강국들의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그 점을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연구입니다. 지금 이제 남극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웨이츠 빙하 변화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이 800억 정도를 이제 투입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는 그 프로젝트인데, 이 스웨이츠 빙하는 이제 계속 녹고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녹으면 서남극의 빙상 전체가 붕괴를 해서 해수면이 4.8m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제 영화에 가끔 나오는 그런 어떤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죠. 이 스웨이츠 빙하 탐사는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고요.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올해 과학계 이벤트 1순위로 선정돼 있습니다. 예. 자, 올해 과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송태엽 해설위원 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못한 뉴스로 연말에 일어났던 병원 흉기난동 사건을 꼽아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진료 중에 의사가 살해된 사건에 관한 보도를 꼽았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진료 시간 중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최근 의료진에 대해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더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 직후 범인이 검거되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 상황도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보도를 보면 경찰 조사에 따라서 범인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뿐 아니라 범죄 보도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점에서 아쉬운 뉴스로 꼽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보도진의 의무이고 이후 보도에서는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가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흉기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진 점이 아쉬웠습니다. 시청자들의 공포심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자칫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직장 내 갑질 사건에서도 폭행 장면이 보도에서 반복되면서 범죄 보도에서 표현 수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YTN에서는 자체적으로 범죄 보도에 대해 어떠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 박광열, 이경국 기자가 이제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이제 연속으로 이제 등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사건 기자들인데 이제 고생도 가장 많지만 그만큼 사회적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YTN 기자들은 YTN 사교에 있는 윤리강령 실천 기준을 따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취재 보도윤리편을 보면은 미성년 형사사건 피해자와 미성년 성폭행 피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와 보도를 하지 않는다. 또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범죄 보도 시 이제 주의할 내용이 꼼꼼히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한국 기자협회의 가이드라인 교육도 받는데요. 먼저 자살과 관련해서는 자살 보도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공공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건 아닌 경우 보도를 자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그 장소나 방법, 경위 묘사해서도 안 되고요. 중요한 인물이고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인권 보도 준칙도 이제 참고할 내용이 많은데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를 자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자극적 보도를 지향하고 이런 사건에 대한 공감 기준을 어떤 기자협회 차원에서 이제 마련한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뭐 흔히 이제 쓰는 방법들이지만 화면을 가리고 또 이제 그 문장을 많이 돌려 쓰죠. 그런데도 어떤 그 이런 자극적인 상상을 주는 화면들이 또 뉴스 방송의 특성상 계속 또 반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조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모방 범죄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뉴스 제작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특히 이번 사건은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데요. 강혜원 평론가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 의료진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의료진은 물론 다른 환자나 그 보호자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현재 새로운 대책이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요. 2017년 한 해 동안에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신고된 사건만 890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정신과 의료진은 94%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그런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이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제 그 환자가 이제 그 의료진 폭행한 사건들이 연이어 있었죠. 그 결과 이제 그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히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뭐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은 그 외 이 응급실이 아닌 진료 공간에서의 그 폭행 관련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현재 국회에 이제 의료법 개정안이 이제 그 계류된 상태인데요. 의사협회가 이 의료법 개정을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이제 좀 그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신과 진료 현장의 안전 실태 조사를 먼저 하고요. 예.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이제 복지부가 현재 병원협회, 의사협회 그리고 신경정신과학회와 이제 긴급 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마 이제 안전 진료를 위한 협의체가 공식 가동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 또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송태호 YTN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